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KBN과 채널K가 주최한 늘 푸른 인생 경로잔치가 미주 동포들의 성원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자리에 함께한 한인 노인들은 흥겨운 전통 춤과 음악을 나눴고 잠시 소홀했던 경로 사상을 고취시키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전통 가락이 행사장 안을 가득 채웁니다. 어르신들도 흥에 겨워 연신 손뼉을 칩니다. 오늘 뉴저지 파인플라자에서 열린 KBN과 채널K 주최 2016 늘 푸른 인생 경로 대잔치가 한인 노인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습니다. 판소리와 장고춤 등 전통 무용과 공연을 선보인 오늘 늘 푸른 인생은 만리타양에서 털을 닦느라 바쁜 세월을 보낸 1세대 어르신들이 가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줬습니다. 한국국악협회 미 동부지부 음갑선 회장은 어르신들께 전통문화를 선보일 자리를 만들어준 KBN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어르신들과 즐거움을 나누게 돼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을 찾아뵙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시고 또 같이 즐겨주시고 또 우리 끝까지 즐겁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로대잔치의 또 다른 즐거움, 경품 추첨 시간. 추첨된 사람이나 보는 사람 모두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한국을 떠나서 이렇게 미국에 와 있으면서 이렇게 우리 코리안들끼리 담합해서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주체가 되셔서 해주시니까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민 생활에 힘들고 어려운 그 시니어 할아버지 노인네들을 위해서 즐겁고 행복을 준다는 거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참석해서 참 행복합니다. 대한민국 전통 국악 예술 공연으로 꾸며진 늘 푸른 인생 경로대잔치는 노인들에겐 그리운 고향의 향수를 달래주고 1.5세와 2세 동포들에게 경로 사상을 심어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채널K 뉴스 이보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과 함께 이민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추적과 색출 작전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합법 이민제도 개혁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자 취임 직후 강성 이민 정책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여 이민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국경 장벽 건설과 최대 300만 명에 달하는 범죄 전과 이민자 추방에 즉각 철수할 계획을 밝히고 나선 가운데 이 같은 우려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차 다짐한 이민 관련 10대 정책은 출입국 관리에서부터 비자 발급, 합법 이민제도 손질에 이르기까지 이민제도 전반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불법 체류 이민자 인구의 약 40%로 추산되는 소위 오버스테이 불체자에 대한 추적과 색출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인 미 출입국자에 대한 생체 정보 추적 시스템을 임기 내에 완료해 모든 외국인들의 출입국 상황을 추적하고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를 색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후보 시절부터 학생 비자나 방문 비자로 입국해 비자 기한을 넘겨 체류 중인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해 출입국 생체 정보 추적 시스템이 그의 임기 내 완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함께 합법 이민제도 개혁안도 10대 이민 정책에 포함되어 있는데 트럼프는 미국 노동자 우선주의를 앞세우고 있어 취업 이민 축소안이 골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이를 반대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맨하탄의 한 전철역에서 포스트잇을 통한 응원 메시지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맨하탄 14가와 유니온 스퀘어역 벽면이 포스트잇으로 빼곡히 채워져 있습니다. 포스트잇에는 히잡 쓴 당신 예뻐요, 뉴욕은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등의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뉴욕 시민들은 지난 8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가 트럼프의 승리로 끝나자 이곳에 수천 장의 포스트잇 메모를 작성해 붙이고 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도 14일 이곳에 뉴욕 주민들을 위로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미국의 여류 시인 에마 레저리스가 남긴 글도 있습니다.
너의 지치고 가난한 사람들을 자유롭게 숨쉬기를 갈망하는 무리들을 나는 황금빛 문 옆에 서서 횃불을 높이 들리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들은 메모지에 언제나 그랬듯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 트럼프 없이도 미국은 위대하다 등 대선 결과에 충격받은 서로를 다독이거나 같은 이민자를 따뜻하게 격려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한인 네일살롱 업주가 뉴욕 주정부를 상대로 지난달 4일 제기한 네일업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 효력 중지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에 대한 심리가 다음 달 22일로 연기됐습니다. 당초 심리 날짜는 17일이었지만 원고와 피고 측 변호사 합의하에 다음 달 22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이날 네일업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 효력 중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심리와 함께 뉴욕 주정부가 청구한 약식 판결에 대한 심리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이 위법이라는 한인 네일살롱 업주 김 씨의 주장에 대해 뉴욕 주정부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며 법원에 지난 4일 약식 판결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김 씨 측은 다음 달 14일까지 법원에 약식 판결 청구에 대한 반박문을 제출하고 뉴욕 주정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이에 대한 재반박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뉴욕 주정부 측은 15일 김 씨가 제기한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즉시 기각을 요청했지만 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의 안전 불감증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호보큰역을 들이받는 대형 사고를 일으킨 뉴저지 트랜짓 열차는 이미 올해 초 브레이크 결함이 발견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PIX11 방송 보도에 따르면 열차 운영관리기관인 뉴저지 트랜짓은 호버큰역 사고가 발생하기 수개월 전에 해당 열차에 결함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PIX11은 지난 1월 이 열차를 검사한 조사관이 핸드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지난 4월 조사에서도 이 열차에서는 최소 14곳의 결함이 발견됐고 브레이크를 포함한 결함들은 모두 수리됐습니다. 하지만 5월 검사에서 원래 발견된 것이 아닌 다른 핸드브레이크 결함이 발견되는 등 해당 열차는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트랜짓 측은 발견된 결함을 모두 수리한 것으로 밝혔지만 브레이크 등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열차에 대해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했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이 열차가 호보큰역을 들이받는 사고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다치는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안전 불감증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뉴욕 시내 전철역에서 추락 사고가 잇따르면서 한국처럼 스크린 도어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매년 뉴욕시에서는 약 150여 명이 전철 노선 추락 사고로 부상당하거나 목숨을 잃습니다. 이에 많은 뉴욕 시민들은 스크린 도어 등과 같은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각에서는 한국과 영국의 전철역처럼 스크린 도어를 설치해야 한다며 더 이상의 죽음과 부상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도어 설치는 갑자기 떠밀려 사망하는 사고를 방지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실수로 미끄러지거나 술에 취해 선로 아래로 떨어지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MTA는 지난 2012년 한기석 씨가 노숙자에 떠밀려 사망했을 때도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비용 문제로 철회한 바 있습니다. 스크린 도어를 한 개 역에 설치하는 비용이 150만 달러가 드는 등 설치 비용도 높고 더구나 뉴욕 시내 전철역에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려면 기술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스크린 도어 설치는 언젠가는 반드시 시행해야 할 일이라며 MTA는 더 이상 이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일대학이 학부생 정원을 늘린다는 발표에 따라 조기 전형 지원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지원자 수가 많아져 경쟁은 더욱 치열할 전망입니다. 15일 예일대 발표에 따르면 이 대학 조기 전형 지원자가 5,086명을 기록해 지난해에 비해 9%나 증가했습니다. 예일대 조기 전형 지원자가 5,000명을 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처럼 올해 예일대 지원자가 늘어난 것은 학부생 정원을 늘리기로 발표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학 측은 새 기숙사 2동이 2017년 가을 학기 문을 열면서 신입생 정원이 약 175명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신입생 증원 계획이 알려지면서 지원자도 급증했습니다. 늘어나는 신입생 정원만큼 지원자 수 역시 급격히 늘었기 때문에 경쟁은 더욱 치열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예일대는 조기 전형 지원자 4,662명 중 약 17%인 795명에게 합격 통보를 했습니다. 한편 예일대 외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들과 주요 대학들의 조기 전형 지원자 현황은 이날 현재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대학들은 다음 달 중순쯤 조기 전형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 연휴 여행객 수가 4,9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 같은 여행객 수는 10년 만에 최고치인데 올 하반기 경기 회복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미 자동차협회는 15일 추수감사절 연휴 시즌인 23일부터 27일 비행기, 기차, 버스, 승용차 등을 이용해 50마일 이상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4,8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00만 명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또 5천만 명을 넘었던 지난 2007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자동차협회는 이와 같은 여행객 증가 원인에 대해 올해 하반기 경기가 점차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일부 주에서는 임금이 상승했고 전국적으로도 소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동인구 가운데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행객은 지난해에 비해서 1.9%가 상승한 4,35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비행기를 이용하는 여행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6% 증가한 370만 명으로 전망됐습니다. 호텔 투숙비는 전국적으로 1박당 평균 155달러가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스테이트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학생들의 반대 시위가 열리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캘스테이트 학생들은 오늘 오전 6시 대학 이사회가 열리는 롱비치 캠퍼스에서 등록금 인상 계획의 철회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앞서 대학 당국은 등록금을 최대 5%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현재 5,473달러인 한 해 등록금이 5,742달러까지 오를 수 있어 학생들의 큰 반발을 샀습니다. 당국은 이와 같은 등록금 수입을 통해 7,750만 달러의 재정적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육 환경 개선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유시 계열 역시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학생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홉의 전산망 통합이 완료됐습니다. 뱅크 오브 호브는 지난 7월 말 출범한 이후 그동안 BBCN과 윌셔의 전산망 통합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 측은 전산망 통합 전 구 윌셔은행 고객과 구 BBCN 고객으로 나눠서 선택해야 했던 은행 웹사이트 bankofhope.com 메인 페이지도 변경됐다고 전했습니다. 구 BBCN과 구 윌셔은행 고객은 기존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접속하면 되지만 윌셔은행 고객은 첫 번째 로그인 시 한 가지 이상의 보안용 질문에 대답해야 하며 구 BBCN 고객은 이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한편 은행 웹사이트의 한글 지원은 내년 1분기 안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월드 리포트입니다. 미국에서 감기부터 암이나 에이즈까지 모든 병을 고쳐준다며 교회 목사들이 기적의 물이라는 걸 팔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성분을 분석해 보니 기적의 물이 아니라 죽음의 물이었다고 합니다. 한 온라인 교회의 목사로 활동 중인 마크 씨. 그런데 가는 곳마다 종교 활동보단 물 마시는 시연을 하느라 바쁩니다. 마크 씨는 이렇게 물만 마시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I got people cured with major stuff just with that. From prostate cancer to brain cancer to autism. 만병통치약의 이름은 MMS. 이른바 기적의 물입니다. 작은 병 하나의 가격이 약 17만 원. 감기부터 에이즈까지 거의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마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기적의 물로 치료 효과를 봤다는 사람들도 등장했습니다. Within 3 months, she was completely clear. There was no trace of cancer. I'm off my blood pressure meds. My diabetes is almost eliminated. 하지만 기적의 물에 든 성분을 분석해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염소가 주성분인 용액에서는 인체에 치명적인 산업용 표백제 성분도 검출됐습니다. MMS is an industrial chemical. It's an industrial bleach. The fact that anybody would suggest that you should give this to somebody is ridiculous. This is scary, dangerous stuff. 용액을 청바지에 부어봤더니 앞뒤 모두 하얗게 탈색돼 버립니다. Very serious side effects, including renal failure. They've had coagulation issues where they're bleeding out internally. It has life-threatening effects when it's consumed in an oral route. 실제로 사망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한 여성은 건강에 좋다는 말에 이 물을 마셨다가 하루도 안 돼 의식을 잃고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MMS did kill my wife. There's no question in my mind.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절박한 사람들에게 기적의 치료제라는 유혹은 떨쳐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Somebody swoops in with the miracle solution to your health problems, there's a huge emotional motivation to believe them. 보건당국의 판매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교회 측은 약이라는 단어 대신 물 정수제라 부르며 판매를 계속하는 상황. 전문가들은 기적의 물을 마시는 것은 표백제를 몸에 들이붓는 격이라며 절대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퀸즈 플러싱에서 실종됐던 16살 레이첼 박양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뉴욕시경은 박양이 15일 건강한 상태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박양은 지난 10일 오전 6시쯤 플러싱 34에비뉴 소재 아파트에서 나간 뒤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양은 실종 닷새 만에 돌아왔지만 그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메리 엘렌 엘리아 뉴욕주 교육국장은 15일 사흘로 책정돼 있는 표준시험 일수를 이틀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현재 방식을 2019년까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교육국은 표준시험 일수를 현행 3일에서 2일로 축소하면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측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제도를 고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 단체들은 시험 일수를 2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 식수에서 지난 8월 디옥산이 발견됐습니다. 디옥산은 세제에 포함된 물질로 정화 시스템으로도 잘 걸러지지 않는 발암 물질입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연방환경국에 현재 식수 오염물질에 대한 기준이 너무 포괄적이고 제한 규정도 없는 오염물질이 많다며 새 기준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환경국에 정식 등록된 오염물질은 8만 개 이상이지만 환경국은 이 중 96개 오염물질에 대해서만 안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커네티컷주 스타트포드 경찰에 따르면 웨스트포르트 우체국에 근무하는 31살 황모 씨는 지난 11일 핫초콜릿과 베이글을 사들고 전에 함께 일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 여성이 패닉 알람을 누르면서 경찰이 출동했고 결국 황 씨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황 씨는 재미삼아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3도, 섭씨 17도, 밤 최저 기온은 46도, 섭씨 8도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아주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 역시 포근하겠습니다. 토요일은 맑은 날씨에서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일요일은 흐리고 바람이 불겠으며 쌀쌀한 날씨 예상됩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